오리엔테이션 사회를 맡은 입학처장 김희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학교에 첫걸음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신편입생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의 학장님이신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소가 아주 아름다우신 훈남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진 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교무처장 성은경 교수님. 영어학부장 이선영 교수님, 일본어학부장 정현혁 교수님, 한국어학부장 진정란 교수님, 경영학부장 임양환 교수님, 언론홍보학부장 김병철 교수님, 영어학부의 조기석 교수님, 중국어학부의 원종민 학부장님, 네. 일본어학부의 윤호숙 교수님. 다음은 원어민 교수님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저희 학교에 오시면서 건물에 배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거기에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는 Join Cups, Go Global 이라는 슬로건을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부응을 해서 저희 학교는 가장 최강의 그리고 대규모의 원어민 교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학부에 누구를 먼저? 조셉 먼저 할게요. 조셉 브랑카 교수님. 네. 다음은 영어학부의 메릴리 브리니거. 네. 영국분이신데요. 영어학부의 마리아 볼랜드. 영어학부의 저희는 코코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성명은 경민 리 교수님. 네. 중국어학부의 엄걸 교수님. 중국어학부의 정리방 교수님, 중국어학부의 김연희 교수님, 일본어학부의 쿠니 유타카 교수님, 자, 일본어학부의 하찌노 토모카 교수님, 일본어학부의 신보 토모코 교수님. 다음은 학장님께서 신편입생 여러분들께 축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듯이 사이버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 늦은 나이지만 학업에 뜻을 두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시도를 하시는 분,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사이버 대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연령대와 사회적 위치 등이 매주 다양한데 이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 하면 떠오르는 이가 우리 총장님이 좋아하시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르반테스의 삶과 그의 도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환영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수없이 배신할 때마다 세르반테스의 작품이자 그의 분신인 돈키호테를 떠올리게 됩니다.
24살 때 네판도 해전에서 총에 맞아 왼손을 잃게 되고 그 후로도 4년간 더 군인 생활을 하면서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합니다. 28살 때 퇴역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향하지만 해적선의 습격을 받고 해적의 포로가 돼서 알제리로 끌려가서 5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번이나 탈출 시도를 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그 대가로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제리에 있는 고향 동포들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준 덕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1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후에 활자로 된 모든 것을 읽으면서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남은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내놓은 책은 팔리지 않아서 생계를 위해서 세금 징수원으로 일을 하게 됐고 그나마 또 사기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신을 닮은 불굴의 기사 돈키호테를 창조해내게 되는데 이때가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행동하기만 한다면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불굴의 정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도전 정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정신이 식지 않고 더 불타오르도록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이버 외대의 교육 목표는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의 기본은 외국어 능력과 세계 문화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분들에게 사이버 한국외대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자부합니다. 45개의 언어학과를 가진 세계 3위의 언어교육기관인 한국외대와 학점 교류 협약을 맺어서 사이버 외대 학생들은 외대에서 개설된 많은 종류의 외국어와 다양한 지역 문화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으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애나하임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티솔과 조기 영어인 테일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학교와 애나하임 대학교가 공동 자격증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모바일 캠퍼스도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 3월이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나 각종 행사 등 한 차원 높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외대로 들어오는 문을 연 것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외대에서 졸업하는 순간이 글로벌 인재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이버 외대의 새로운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무한한 성취와 발전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글로벌 리더가 되는 정말 지름길에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요.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사 안내,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집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순서는 학사 안내, 콘텐츠 소개, 그리고 학교 생활 안내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발표는 교무처의 서승희 선생님, 컨텐츠 개발실의 김혜선 선생님, 그리고 학생지원처의 김정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한국에 대해서 학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승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학교에 입학하신 신편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 대학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각각 담당 선생님들끼리 저희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제일 첫 번째로는 강의 수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두 번째는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 잘 들어주시고요. 끝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에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수강 안내입니다. 강의 수강 안내에 대해서는요, 먼저 강의 수강, 그리고 시험, 성적 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특히 개강 초에 많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강의 수강과 출석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차 강의가 오픈이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에 해당 주차에 강의 콘텐츠가 오픈이 되고, 진도 및 출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그 주 일요일까지 학습한 것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강의 수강은요, 그 지난 강의 복습을 통해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음 학기 개강 2주 전이니까요, 내년 2월 중순까지 이번 학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출석은 7일 동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월요일에 1주차 강의가 오픈이 되면 그 주 강의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강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 2주차 강의가 오픈이 되고, 또 그 주 일요일까지 2주차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지만 출석과 진도가 인정이 됩니다. 출석이라 함은 그 컨텐츠를 클릭만 한다고 출석 체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매주차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 시간에 70% 이상 콘텐츠를 수강을 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을 하셔야지만 성적이 부여되게 됩니다. 저희가 교과목이 중간과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총 13주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까지 끝나게 되면 12월 말 정도,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이번 학기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셔야지만 성적이 부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중간과 기말을 제외하면 총 13개 수업 중에서 10번 이상을 출석을 하셔야지만 성적이 부여되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을 잘 보셔도 출석을 10회 미만으로 하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F가 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출석 관리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의를 수강을 하실 때 본교 홈페이지에 꼭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강의 수강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셨는데요. 출석이랑 시험에 관계된 강의실 입장하실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셔야만 하니까 이거를 꼭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대신에 외국인이라든지 해외 거주자 같은 분들은 예외 신청을 통해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수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점 염두에 두셔서 먼저 공인인증서를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적평가에 정말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간고사는 8주차에 이루어지고요.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이루어집니다. 중간고사는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기말고사는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보통 10일에서 길을 경우 11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시험은 주중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교과목마다 시간표가 정해지고요. 주말의 경우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동시형 또는 비동시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시험 형식과 진행 방법은 교과목에 따라 다 다르고요. 보통 시험 2주 전쯤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각 교과목 공지사항을 통해서 시험 시간표가 공지가 됩니다. 본교는 대부분 동시형으로 시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10월 18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초급 영어 회화 A 교과목 시험을 본다라고 공지가 될 경우에 꼭 그 시간에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을 다 보면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성적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리고 출석, 과제, 학습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담당 교과목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성적이 부여대가 됩니다. 저희는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교과목이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가 기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교과목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평가 방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과목마다 시험, 과제, 출석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 있을 텐데 거기를 확인을 하시고 이 교과목의 성적이 반영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신 뒤에 충실히 그곳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강 과목 변경 관련인데요. 지금 오신 분들은 이미 수강 신청을 하시고 등록금 납부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은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느 과목을 할지 잘 모르셔서 우선 조금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많이 수강 신청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선 다음 주 월요일 개강한 후에 컨텐츠를 한번 수강을 해보시고 조금 더 수강을 하실 수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좀 너무 많이 신청한 경우에는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소를 하실 경우에는 수업료는 100% 환불되고 추가하실 경우는 그만큼 등록금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 수강 취소나 추가는 그 수강 신청 학점 범위가 있습니다. 12학점부터 18학점 사이에서만 가능하니까 꼭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유고 결석과 결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출석 기간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결석하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결시하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교수님과 아니면 튜터분께 저희가 유고 결석원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각 학부의 홈페이지 학부 양식함에 가시면 이 양식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증빙 서류와 유고 결석원 그리고 시험을 결시하셨을 때는 유고 결시원을 담당 교수님 또는 튜터에게 제출을 하시면 담당 교수님께서 이를 판단하시어 결석하신 것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결석하셨을 때는 해당 사유를 꼭 제출을 하셔서 출석에 대해서 먼저 배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재 또는 강의 노트 관련인데요. 각 교과목마다 교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강의 노트가 제본돼서 제본된 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재가 없고 강의록이 파일로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재 관련 사항은 각 교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개강하신 다음에 각 교과목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출판된 교재나 아니면은 제본된 강의 노트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출판되지가 않았다면 교과목에서 올리신 강의록 파일을 직접 다운받고 그걸 프린트하셔서 학습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오프라인 수업 관련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성적에 반영되거나 의무사항은 절대로 아니고요. 보충 수업의 개념으로서 각 학부마다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매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이게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가능하실 때 이 서울 캠퍼스에 오셔서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시고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시고 또 같은 학원님들과 교제 시간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상특강 관련인데요. 전체 학부가 시행되진 않고 현재는 영어랑 일본어 학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매주 원어민 교수님의 화상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공지사항과 학부 공지사항에 몇 월 몇 시 모여서 화상특강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셔서 화상 수업을 자유롭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보통 정말 중요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실 때도 그 CUFS 소식 또는 알립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보시고 신청하셨을 텐데요. 모든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강을 하시게 되면 교과학마다 이루어지는 특이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과제라든지 시험, 중요한 사항은 꼭 교과목 공지에 담당 교수님 또는 튜터분께서 올리시니까요. 꼭 하루에 한 번씩 공지사항을 체크하셔서 그 체크하실 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놓치시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학우님들이 꼭 매일매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콘텐츠 안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컨텐츠개발실 김혜선입니다. 네, 입학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입학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강의 컨텐츠를 수강하시게 될 텐데 그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시라고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 학교 홈페이지 접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다들 하셨죠? 네, 다들 하셨으니까 지금 저희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다 아시죠? 지금 이렇게 띄어져 있긴 한데요. 주소줄에 www.cufs.ac.kr 치시면 지금 저희 학교 홈페이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홈페이지를 가거나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메뉴에 마우스 올리시면 세부 메뉴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 이 페이지를 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학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화면 가운데쯤 보시면 CUFS 소식이라고 해서 지금 학교 차원에서 드리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로그인을 해볼 텐데요. 로그인 해도 학부별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교과목별로 공지사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공지사항은 늘 확인을 하시고 정말 최소 매일 한 번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학교 생활 하시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 상단에 보시면 학번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꼭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왜 안 되지? 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쿱스라고 MyCUFS라는 화면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그 스크롤바를 조금 내리시면 지금 수강 신청을 다 하셨으니까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한 그 교과목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자 아이디라서 지금 모든 과목이 다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 리스트에서 교과목명을 하나 클릭하시면 네, 그 해당 교과목에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의실 공지사항이 여기 화면 가운데쯤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늘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쿱스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가운데쯤 보시면 주요 공지사항 안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중요한 공지사항이 이렇게 축약돼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학사 신청 조회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래 보시면 수강전 PC 점검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을 다 해야지 강의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세팅을 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콘텐츠를 3가지 정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기능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교양교 과목인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이라는 과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네, 이제 콘텐츠를 보시면 이제 과목마다 구성이나 모습이 조금씩은 다 다른데 그 학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단에 보시면 이전 페이지 버튼하고 다음 페이지 버튼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현재 총 페이지가 20페이지 중에서 지금 1페이지를 보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20페이지를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버튼이 있으면 버튼도 눌러 보셔서 그 세부 내용도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 간에 메뉴가 다 존재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메뉴 오픈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 활용하시면서 콘텐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학교 과목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어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에 이전 버튼, 다음 버튼이 보이시고 상단에 메뉴가 보이십니다. 이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칠판에다가 직접 판서를 하시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칠판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하단에 버튼이 되게 많은데 지금 왼쪽에는 배속 기능이고요. 오른쪽에는 화질을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칠판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하기에 조금 교수님이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신다 싶으시면 여기 배속에 보시면 마이너스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강의가 조금 느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려면 가운데 있는 이 네모 박스 버튼을 누르시면 정상 속도로 돌아오고, 만약에 복습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를 누르시면은 속도를 빠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질 버튼인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칠판 강의를 하시는 부분에서 칠판 강의 그 판서를 조금 더 또렷하게 보고 싶으시면 고화질 버튼을 누르셔서 네, 이렇게 뚜렷하게 좀 더 보시면 되는데, 이 고화질이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커가지고 컴퓨터 뭐 속도나 뭐 사양이나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화질 버튼을 누르셔서 좀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원활하게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메뉴가 있고 하단에 이제 버튼들이 보이시는데,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서 직접 과제를 제출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제 제출이라는 게 참 그 학점에 연관이 깊어서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강의 오픈 기간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전 0시,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 일요일 날 밤 12시까지 오픈이 되는데, 그 학생 여러분들께서 뭐 직장 다니시고 하다 보면은 바쁘시니까 컨텐츠를 볼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날 일요일 날 오픈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간단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뭐 찾아보고 뭐 이렇게 수집을 해야 돼서 그 과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요일 날 그 과제를 제출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미리 콘텐츠를 한번 열어보시고 과제가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콘텐츠는 이 정도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꼭 교과목 말고 유용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메뉴에서 캠퍼스 라이프 들어오시면 왼쪽에 세부 메뉴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버 한국 외대 체험관 안에 강의 맛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유형별로 혹은 학부별로 교수님들의 강의를 맛보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의 우수 강의 교과목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어학 아카데미라고 해서
코리안 토킹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이제 외국인이 저희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컨텐츠고요. 특징은 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Taste of English라고 해서 영어의 기본적인 뭐 기초를 다루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꼭 영어학부 아니시더라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CUFS 교양인 안에 세계 문화 갤러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뭐 세계 각 지역의 뭐 사진과 글이 담긴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입문이라고 해서요. 지금 컴퓨터에 되게 생 초보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레포트도 써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하드웨어 기반 지식이라든지 윈도우 인터넷 그리고 간단 문서 작성이라고 해서 한글이나 뭐 엑셀 뭐 파워포인트에 대한 뭐 간단한 그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학교 생활 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텐츠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생활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생활 안내를 해드릴 학생지원처의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오프라인 시설과 오프라인 학습활동, 학생문화강사, 그리고 장학금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시설 및 캠퍼스 공유를 통해서 도서관, 강의실, 그리고 PC실, 대천수련 등 다양한 오프라인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서관 처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서울 캠퍼스 도서관, 그리고 용인 캠퍼스 도서관, 법학도서관 서울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 이 네 가지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한국외대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도서관을 출입하시고 대출을 하시려면 홈페이지에 있는 학생증 신청 메뉴를 통해서 학생증을 발급받으셔서 출입을 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학생증 발급 신청 메뉴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시면 하단에 학생 서비스 마우스 올려보시면 학생증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학생증 발급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온라인 신청 이후에 해당 서류를 대학으로 보내주시면 발급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천수련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충남 대천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학생 여러분들 휴식이나 재충전을 위한 콘도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0인실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학생일 경우 최대 3박 4일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박의 이용요금이 25,000원이고요. 홈페이지 오프라인 시설 지원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용 가능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이메일로 사용 허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실과 PC실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말 스터디 모임이라든가 재학생 여러분들 학습 지원을 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PC실 역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있는 모든 PC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PC실 경우에는 이용하실 때 재학생 인증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데 로그인 아이디가 본인 학번 앞에 C를 붙이시고요. 패스워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인증 프로그램이 뜨면 이렇게 입력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캠퍼스 안내도인데요. 간단히 정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이 OT 장소가 국제관 애경홀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특강으로 주로 이용되게 되는 멀티미디어 교육원 건물입니다. 그리고 신본관 4층에 행정실 및 학부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기준으로 왼쪽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프라인 학습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말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학부별 교수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정기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실시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어 계열 학부에서는 원어민 교수님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발음지도 및 강도, 언어 실습을 통한 보충학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해서 성적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직접 참여하시게 되면 보충학습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기타 행사 등으로 인해서 장소가 바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주 공지가 되니까 그 특강 강의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입니다.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스터디에 참여를 하셔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 스터디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스터디 이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학부별 자유 게시판이나 학부별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매 학기 스터디 모집 공고가 나오니까 학부별 공지사항을 보셔서 가입하셔서 같이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연수 및 문화 탐방에 대한 소개입니다. 각 학부별로 매 계절학기마다 외국 대학의 해외 연수나 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번 학예 계절학기 때 각 학부에서 다녀온 해외 연수 및 문화 탐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어학부, 중국어학부는 이번 학예 계절학기에 2번을 다녀왔고요. 어학연수 1번, 문화 탐방 1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어학부 문화 탐방, 한국어학부도 이번에 한국어 교육 실습으로 2번을 다녀왔습니다. 예, 학생 문화 행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 및 오프라인 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어 나가시고 좀 더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개최했었던 문화 행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있었던 상춘제 화면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오프라인 대학에서 매년 봄마다 실시하는 대동제나 이런 축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가요제라든가 다양한 즐거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가을에도 행사가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2008년도에 가을 산행을 진행됐었던 거고요. 행사가 가을 산행 아니면 대부분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답사 사진은 저희가 교양 과목 중에 김두규의 풍수지리라는 교양 과목이 있는데 교양 과목 수강생들과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직접 현지 답사를 다녀왔었던 사진 보고 계십니다. 작년 4월 달에 용인 정몽주묘에 다녀왔었던 사진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 작년에 있었던 영화 시사회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중앙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영화배우 수혜시죠.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 재학생이시고요. 작년 불꽃처럼 나비처럼 시사회 했을 때 사이버 한국외대 재학생 200명을 초대를 해서 직접 시사회를 했었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무대 인사도 했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도 영화 신작이 나오면 재학생분들 초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시사회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시사회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학부별로도 MT가 진행됩니다.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그리고 한국어학부, 경영학부, 언어농구학부 각각 학부별로 학부 공지사항을 참여하셔서 학부별로 진행되는 MT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대학은 개교 이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확대해 왔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으로는 입학장학금, 성적장학금, 글로벌 리더 장학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학장학금, 그리고 장애인 장학금 외 다수의 장학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건 성적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시고요. 나머지 장학금은 매년 1월 및 7월 초중순경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 안내를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학생활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